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시청자 여러분, 마을교육공동체 TV 책 읽는 나무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심성보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책 코로나 시대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과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교수님은 현재 부산교대 명예교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부자문위원장,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대표,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상임대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배움 상임이사 등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심성보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쓰신 코로나 시대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학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성보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요. 제가 책의 머리말을 읽어봤더니 책의 계기에 대한 두 문장이 있어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11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 우리는 의료기술 및 인프라 혁신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 양식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지구적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생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거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2쪽 내용입니다. 화성회의와 화성 수업을 좋던 싫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경험도 축적되었다. 학교는 말로만 듣던 미래교육의 일부분을 온몸으로 확인했고 이에 대한 경험과 담론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었다. 이제 교육은 더 이상 교육만의 영역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그 가운데 교육은 종속 변수이면서 동시에 독립 변수이기도 하다. 교육은 사회에 영향을 받지만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맞다면 앞으로 어떤 인간을 길러내야 하느냐가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제가 나름대로 책에서 머리깔을 해서 집필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저자이신 심성보 교수님으로부터 책을 쓰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책을 쓸 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몸부림친 결과고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기됐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금 인류사에서 가장 심대한 문명 전환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활동과 자연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루 질서가 사라지고 있는데 새 질서가 생기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고 또 반동 국민이 조성되겠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위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문명 전환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먹고 사는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사회 패러다임을 넘어서 죽고 사는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구적 종말, 인류의 종말 징후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자연 파괴에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자연, 즉 숲을 파괴하는 바람에 숲의 박쥐나 원숭이에게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 이들이 인간 가까이로 다가온 것이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세계화 현상으로 더욱더 자연이 파괴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무한개발이 가져온 근대 기술의 문명의 결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근원적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기술공학 체제를 극복해야 되죠. 기술공학적 미래교육으로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학이 바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방역을 성공시키듯 K교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K교육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K교육은 K방역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태 문명을 준비하는 바로 거대한 전환을 위한 교육계획을 해야 한다고 보이죠. 코로나 사태는 위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코로나 위험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혜택이 무한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인류의
멸종을 초래할 것입니다.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부, 2부, 3부의 핵심 문제의식을 저자에게 묻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의 제목은 코로나 팬데믹과 아동 돌봄 및 교육의 위기입니다. 심성모 교수님은 책에서 돌봄사회, 돌봄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돌봄을 그 사회적 침묵성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돌봄의 위기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 돌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문제의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동 돌봄의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의 결손은 곧 아동 발달의 결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의 결손은 곧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인간성 상실은 곧 관계 상실을 말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의 왕따 등 폭력 사태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돌봄을 책임져야 합니까? 돌봄은 개별 가정에 맡겨둘 수는 없었죠. 돌봄은 사회화되어야 하고 제도화되어야 됩니다. 돌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세계적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돌봄은 우리 인간 모두의 생애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아이들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의 근본 극복은 바로 우리 사회가 돌봄 사회가 돼야 되고 돌봄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돌봄의 1차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되죠. 공교육이듯이요. 그래서 돌봄 국가론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조직망을 생산을 위한 조직에서 돌봄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은 교육, 즉 학습과 분리되지 말아야 되죠. 학습 또는 배움은 돌봄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돌봄의 결손, 학습의 결손 모두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학교 체제가 급진적으로 전면적으로 변혁되지 않으면 늘 중대한 시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문제의식을 던지고 현상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2부 제목을 보겠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학이라는 책의 제목과 일치합니다. 책에서는 코로나 창궐이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호출했다 이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국면은 과학기술 문명과 인간 중심 사상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생태주의적 사고와 그것이 교육에서도 대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부의 핵심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하려면 일시적 처방책인 백신의 개발만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기에 바이러스를 발생시키는 자연환경을 지켜내야 합니다. 따라서 생태적 마을 공동체 보존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방역은 근원적으로 마을을 생태적 공동체로 만드는 일이겠죠. 지속 가능한 전원 마을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화, 근대화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초래된 무너진 마을을 복원해야 됩니다.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상 기후의 위험성에 근원적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마을 민주주의와 마을 자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적 자아실현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대화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일터, 놀이터, 그리고 배움터가 분리되어 있는 근대적 학교 체제를 개편해야 됩니다. 생태적 문맹자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제 생태적 세계관 교육과 생태적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2부 내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3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중심적인 그 방향을 제시했다면 3부에서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3부 제목은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과 시민적 학습입니다. 책을 보면은 교수님은 코로나로 근대 교육의 한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해 오신 실천과 맥락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해안이 담긴 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세는 신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흑사병은 중세의 산물입니다. 이런 중세를 극복한 이승의 산물이 건대이고 건대 의설이고 대학 체제입니다. 20세기 인류는 이승의 빛, 즉 계몽 정신에 따라 중세의 야망과 무지에서 벗어났으나 또 다른 계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 자연의 대역습 앞에서 우리는 지금 근대성 위기 및 근대교육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대교육은 해방의 가능성도 보였지만 배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뤄낸 진보의 화신처럼 근대학교, 또 그 연장선에 있는 현대학교는 지금 퇴보의 화신처럼 변질되었습니다. 학교는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학교와 혁신학교가 탄생하였죠. 차가운 학교를 따뜻한 학교로, 부지런한 학교를 정의로운 학교로, 기술공학적 학교를 생태학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학교가 가능하려면 마을이 공동체적으로, 생태적으로 바뀌어야죠. 마을이 학교다란 말은 그래서 생겼습니다.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과 마을이 주도하는 교육이 서로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죠. 국가 중심의 국민을 기르는 교육과 인류 중심의 세계 교육을, 세계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 공존돼야 됩니다.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동시에 요청되고 있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초중등 교육을 억누르고 있는 반공동체적이고 반생태적인 학벌체제, 대학체제를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카이 중심의 대학체제, 서울 중심의 대학체제를 약화시켜야 됩니다. 해소시켜야 됩니다. 병력 형성을 줄여야 됩니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체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가능하겠죠. 국민 또는 주민이 민족 시민으로 탄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적 대중, 즉 퍼블릭으로 탄생돼야 됩니다. 공적 대중, 즉 민주적 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국가, 새로운 마을의 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적 주체 형성을 위한 시민적 학습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시민적 역량이 고양되게 하겠죠. 시민적 역량의 함량을 위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지역사회교육 또는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규모 100여 년 전 기술적 근대화를 주창했던 개화파와 정신적 근대화를 주창했던 개벽파, 즉 동학이 분열되어 일제 식민지화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화 정신과 개벽 정신이 동시에 융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100년 이후에 과학기술은 발달됐지만 인문교양과 통습되지 않아서 오늘날 사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창궐을 초래한 산업사회 발전을 위한 근대교육을 넘어서 생태사회를 위한 성창학적 근대화를 위한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한반도의 모든 시민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인데 교수님의 말씀 마치 열정적인 한편의 웅변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그간 본인 스스로를 실천적 이론가로 이렇게 명명하셨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평생에 걸쳐서 해오셨습니다. 3년 전 정년 퇴임을 하신 이후에도 더 열정적으로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사회에 많은 개입과 발언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후학들이나 또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덕담을 통해서 마무리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절망 끝에 희망이 있습니다. 삶의 우유곡절과 파란만장이 해야 아름답습니다. 가보지 않는 잃어버린 마을 다시 찾아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에 온 힘을 쏟읍시다. 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꿈이 없으면 제역이 외롭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 하다 보면 열심히 뛰다 보면 지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혁신합시다. 우리 모두 혁명합시다. 나부터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을교육공동체 TV 책 읽는 나무는 심송보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쓰신 책 코로나 시대 마을교육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책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또 단순히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촛불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오늘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